그거에 대해서 예. 지금 시장이 예. 반반은 아니지만 상당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뉜 것 같아. 그럴 수 있다? 예. 아니? 예. 아직도 더 올라갈 룸이 있다. 대부분 아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들 좀 생각을 하죠. 뭐 오늘 뭐 질문지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서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지금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00조 나왔다가 120조, 150조 나왔다 오늘 또 180조 나왔죠. 이익이 자꾸 커지고 있어. 너무 오버한 거는 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뭐 지금 하단으로 보는 100조만 생각을 하더라도 위로 업사이드가 더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주가는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거라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가로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쉬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오르면서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정 시점에서 다시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지수는 여기부터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심리적 관점이 있는 거죠. 즉, 지수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요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의 자꾸 증가가 나오면서 이 목표가도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뭐 15만 원, 20만 원 뭐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4만 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좋다 할 때 이제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예. 이때가 고점이다라는 그 악몽이 있었잖아요. 트라우마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거기다 환율은 오르고 있고 예.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팔아야 되나? 먼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아요. 네네. 막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걱정보다 그럼 지수 먼저 걱정을 해야죠. 지수가 어떻게 이렇게 가파르게 오릅니까? 지수가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시장 자체가, 시장 지수가. 뭐 그렇게 걱정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걱정은 그보다는 덜하지 않나. 지수 급등이 저는 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지수의 고점에서 떨어지는 부분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부분, 고점하고 같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 5일 동안 이들이 못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오르면서 시장이 오르는 걸 보면서 시장은 위쪽으로 더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을 계속 높이고 있고 목표 주가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작정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을 반복하면 결국은 이제 고점에 다다른다는 우리는 경험적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목표 주가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팔고 싶다가도 야 이거 나 잘못 파는 거 아니야? 먼저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뭐 100조 처음에 얘기하다가 지금 미니멈 107조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150조, 180조짜리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150조. 뭐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외사 IB의 자료들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올해 미니멈 93조에서 맥시멈 보니까 128조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96만 원에서 112만 원까지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균값들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단이 삼성전자가 18만 원이고 SK하이닉스가 96만 원이니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좋게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면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멀티플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위 합산으로 합니다. 분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를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뭐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뭐 에비타도 하고 PBR로도 계산하고 지금 보통 요번에 나온 게 보니까 PBR 3배 계산해가지고 뭐 110만 원, 120만 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왜 다 빼야 되냐? 사실 물론 그런 것들 기준으로 저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시황도 그렇고 종목의 목표 주가도 그랬고
언제나 그 목표 주가가 꼭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볼까라는 자신만의 어떤 가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지난번에 20조 정도 그 4분기 잠재 실적이 20조 나왔을 때 뭐 최초다, 엄청나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1분기 26년 1분기에 삼성전자 기준의 영업이익이 미니멈 30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3, 40이 120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만큼 올라온 마당에 계속해서 위만 바라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높이고 있으니까 많이 높이는 거에 하단을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100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조는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4분기에 20조였고 지금 매출은 비슷하게 있어도 오피 마진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가면서요.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거는 반도체의 판매 마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쇼티지가 일어나면서 마진율이 높아가면서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조 정도는 현실 가능한 얘기들을 좀 하는 거다. 보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뭐 150조, 180조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럼 100조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멀티플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삼성전자의 이익의 전체에서 포지션이 반도체 부분이 점차로 늘면서 반도체가 지난번 20조에서 17조가 반도체라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100조에서 반도체 부분이 상당 부분 기여도가 크니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링 산업인 반도체 쪽만 바라보고 100조를 계산했을 때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계산해서 뭐 소위 뭐 STOP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멀티플로 10배를 하면 1000조가 되잖아요. 1000조가 됩니다. 그럼 지금 820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20조에서 1000조가 되려면 약 21% 정도 더 올라가야지 됩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조 달러짜리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막 지르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막 예. 이제 서로 질르니까 예. 서로 눈치 봐가면서 더 크게 지르는 게 1조 달러면 1450조입니다. 1450조인데 거기까지 아니고 1000조로 계산을 했을 때 멀티플 10배로 그냥 계산해서 1000조로 계산했을 때 위로 업사이드가 21%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에서 21%를 계산하면 약 7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14만 원에서 파는 것보다는 위로 오버슈팅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4분기에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바라보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분기에 30조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냐 생각을 해보면 본 실적 발표할 때 IR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IR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멈춰져 있는 건 환율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반영은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조 원 이상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한 번 더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다분히 환율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1월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16조 원 순매도했는데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냐? 아닙니다. 환플레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원화 환율이 뭐 지금 1,470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1,500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00원 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겠지만 네. 이러한 분석들이 다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환율 안정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율이 위로 치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안정감만 있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 이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더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100조 영업이익은 달성 가능한 좀 가까이 있는 수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러한 말씀해주신 이러한 것들을 큰 틀에서 잡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좀 실적 발표 후에 어떤 가이던스, 좋은 가이던스, 그로 인한 오버슈팅에 여러 차례 좀 나오고 났을 때서부터 이제 뭔가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매도 시점 돼서도 너무 위에서 탁 잘라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할. 우리 맨날 얘기한 분할 매도 하잖아요. 근데 분할 매도할 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4만 원인데 한 번 더 올라서 16만 원, 17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20만 원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17만 원에서 그럼 3만 원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7만 원에서 3만 원이면 20%가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20만 원 넘어가면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현실 가능한 건가? 아니면 정말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목표 수익률 17%를 위해서 얘를 어려운 걸 들고 갈 거냐? 아니면 17%에 보이는 다른 섹터에 다른 종목이 있느냐를 그 순간에는 판단해야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판단을 서서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율이 계속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이 뭐 좀 잠깐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미국장으로 가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예. 이것이 외국인의 투심에 주는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미국 아니, 우리 외국으로 환율의 상승. 환율의 상승, 외국인들의 투심이요? 네. 당연히 있죠. 외국인들은 요새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좀 매도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 지수의 시황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환율은 훨씬 어렵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서 1,500원을 위에서 뚫고 상위 위로 그냥 진짜 치고 갈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1,500원 위로 방어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요. 외환당국에서 방어하다가 방어에 실패해서 뚫어버리면 그냥 수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엔화도 지금 오늘도 올라간 거는 엔화 영향도 있어요. 엔화가 지금 중의원 해산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총선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거기서 이기면 사나이 총리 내각에서 대규모로 소위 재정 확장 정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본에서는 160엔, 달러 대비 160엔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58엔 위로 올라섰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도 어떤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면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환 당국에서 방어하려는 것이 실패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성공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은 워낙에 수급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환율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거꾸로 외국인들의 순매매로 판단하는 게 더 저는 그동안에 쭉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판단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1,470원 좀 돌파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좀 팔다가 후장에 조금 더 이제 매수를 좀 해서 순매도 규모가 좀 줄었죠. 이게 지난번에 1,480원 갔지 않습니까? 네. 1,480원 갔는데 외국인들이 막 1조, 2조씩 팔아요. 1,490원 갔는데 계속 팔아요. 이거는 1,500원 위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만일 1,500원을 갔다 하더라도 1,500원까지 갔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외국인들의 정보력과 외국인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환율을 바라보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1,500원, 1,490원, 1,500원 됐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샀다. 그 얘기는 여기서 원화가 더 약세가 되지 않고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환율을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1,460원, 50원대 잠깐 갔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잠잠해졌습니다.
즉 관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더 약하게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고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질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내가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빠른 판단이다. 좀 더 지켜봐도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1,450원 내려가서 1,4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400원까지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면 환차 이익이 발생하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론적으로 매수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거기서 막 팔아요. 그 얘기는 원화가 더 약세가 될 거, 다시 리바운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거꾸로 외국인들이 그 환율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세적으로 파는가, 추세적으로 팔지 않고 듬성듬성 샀다 팔았다 하는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의 상황을 제가 요즘에 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날은 사고 어떤 날은 팔고, 반도체도 어떤 날은 사고 어떤 날은 팔고, 이런 걸 보니까 이번에 1,500원 또 가까이 근처에 가면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번 직전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까 아닐까를 좀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관망 분위기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